보여주시면서. 예, 요 첫 번째 사진은 그 강정천, 제주도 강정천 가서 찍은 사진인데, 요것도 이제 요건 대낮이었어요. 환한 대낮에 ND 필터를 사용해서 이제 찍었던 거고요. 이때 ND 필터가 한 400 정도 넣고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디테일 있는 작품들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ND 필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일반인들은 굉장히 긴 장노출을 찍는다든지 1시간짜리 뭐 이렇게 찍기도 하고 뭐 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찍질 않죠. 10분짜리를 여러 컷으로 나눠 찍는다든지 아니면 5분짜리를 여러 컷으로 나눠서 나중에 블렌딩을 한다든지 스태킹을 한다든지 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ND 필터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시간을 담는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작품은 비인 해변에서 이제 겨울에 물속에 들어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요거 한 0.6초, 1초 뭐 그 정도 사이에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바다 사진을 이렇게 찍거나 이제 물결 사진을 찍을 때 한 컷의 사진을 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물결의 흐름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유식한 용어로 타임 블렌딩이라고 하는 건데요. 똑같은 구도의 사진을 여러 장 찍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5장 아니면 10장 이렇게. 그러면 10장을 찍게 된다 그러면 그 10장의 사진의 물의 흐름이 다 다르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걸 갖고 와서 똑같은 구도로 찍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스태킹을 하면서 타임 블렌딩, 결국은 시간차 생기는 거, 물결 모양이 다른 것들을 보정을 통해서 블렌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던 작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봄에 송광사에 가서 찍었던 작품인데, 물이 좀 흐르길래 이제 내려가서 그 송광사 전경하고 봄의 풍경하고 이제 같이 담았던 건데, 이때 그 물 sho속을 대략 한 0.5초에서 이것도 1초 사이를 주고 이제 찍었는데, 그때다 마치 또 어떤 여인이 한 분이 지나가셔서 그렇게 담고 화각에 담았던 작품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ND 필터를 사용할 때 아주 롱테이크로 찍는 작품은 잘 안 찍습니다. 암만 길어도 10분 이상 찍지 않는, 물론 이제 10분 이상 1시간 이렇게 찍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ND 필터를 여러 개를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짧게 여러 장을 찍어서 이제 그거를 스태킹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작년 가을에 진주리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다 거기 이제 폭포 떨어지니까 폭포하고 같이 이렇게 찍는 거를 이제 다들 담으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렇게 담았고요. 근데 여기 위에 낙엽이 올려져 있었는데, 제가 올린 건 아닌데요. 올려져 있었는데 되게 이뻐서 요 낙엽만 도드라지게 한번 장노출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우리 장노출 찍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죠. 강화도, 황산도 갯벌인데, 요거는 이제 아침 새벽에 일출 전에 가서 일출 틀 때까지 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1시간짜리 원테이크 사진입니다. 1시간 동안 이제 찍었던 건데요. 그래서 요 뻘에 물이 조수간만 차였기 때문에 물이 나가고 들어오는 그 시간 동안에 촬영했던 한성도 작품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ND 필터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는 ND 필터를 8, 500, 1000, 그래서 22스탑인가요? 예, 22스탑 정도 넣고 1시간 정도 찍었던 것 같습니다. 브랜드에 따라서 필터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브랜드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ND 필터를 생산하면서 ND 필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팅을 하게 되죠. 유리의 재질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 고릴라 글라스, 그다음에 독일의 무슨 글라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점은 뭐냐면, 업체별로 필터의 코팅에서 좀 결정적으로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고가의 필터, 리필터 뭐 이런 것들 있죠. 굉장히 고가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촬영을 하면 살짝 푸르스름한 끼가 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필터는 또 약간 누르스름한 필터 끼가 드는 것도 있고, 그 필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업체에서 어떤 종류의 그 필터를 코팅하냐에 따라서 그 칼라 캐스트가 살짝 끼게 됩니다. 특유의 칼라 캐스트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그 후보정을 통해서 잡아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ND 필터가 요즘은 못 쓰겠어,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그 한번 사용해 보고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만 사용해서 사용해 보고 신뢰성이 간다라고 하면 그거하고 맞춰서 다 같이 사면 그러면 좋겠죠. 근데 다 업체를 막 섞어서 쓰는 거는 저는 비추고요. 사시려면 한 업체 거를 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브랜드마다 그 컬러 테스트가 있다는 예, 그 브랜드마다 그 코팅하는 기술이 다르고 코팅의 재질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코팅의 그 재질에 따라서 뭐 그 기술에 따라서 컬러 캐스트가 끼게 돼 있어요. 그게 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그 가변 필터와 일반 필터의 네. 간략한 차이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가변 필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필터로 그 여러 대역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사면 되니까 경제적으로 좀 저렴해질 수 있죠. 대신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도 있어요. 가변 필터는 사용하게 되면 수치를 올린다든지 하게 되면 X밴드가 생기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필터로서 효과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가변 필터는 이 필터 전체가 다 하나의 어떤 수치를 갖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리면서 그 ND의 양이 조절되다 보니까 이제 일정하지가 않죠. 이 필터 전체 면적이 일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가볍게 그 낮은 수치의 어떤 그 ND를 쓴다든지 그래서 영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큰 퀄리티의 영향이 없는 곳에서는 써도 무방하겠으나 이제 만약에 내가 퀄리티 높은 사진을 찍는다라고 할 때는 가변 필터보다는 그 개별 필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개별 필터를 쓰시되 이제 개별 필터를 그러면 이제 구입을 하시게 되면 ND 2, 4, 8, 16 뭐 이렇게 ND 필터들이 되게 많거든요. 종류가 많죠. 많다 보면 여러 개를 구입해야 되니까 가격이 돈이 많이 들죠. 경제적으로 좀 비싸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필터가 여러 개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가지고 다닐 때 그 휴대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레버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하나의 필터에 여러 가지 그 렌즈를 대응할 수 있는 뭐 67mm서부터 72mm, 78, 뭐 77mm, 82mm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레버링 어댑터를 하나를 쓰고 거기에 자석으로 이제 어태칭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필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초보자들이 만약에 필터를 구입해야 된다, ND 필터를 그러면 제가 레커멘드 하는 거는 한 스탑 정도는 카메라 바디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투 스탑은 ND8을 사시면 ND8에 플러스 마이너스 1스탑은 바디에서 조정하고 ND8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 6, 4, 그 다음에 500 뭐 이런 식으로 3스탑 간격으로 건너뛰면서 구입하시면 경제적으로 좀 저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버링이라고 하는 어댑터로 다양한 렌즈의 구경에 적용할 수 있는 레버링 어댑터를 사시면 여러 가지의 렌즈를 다양하게 접해서 이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그 필터의 성능은 평준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중국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시 못하죠. 중국산 제품들도 그 성능이나 어떻게 코팅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나쁘지 않고 좋아요. 그다음에 가제 필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제품을 구입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 KPP하고 같이 이제 협업도 많이 하고 하면서 HNI 필터를 쓰고 있는데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성능도 괜찮고 그래서 HNI 필터를 많이 쓰고 있고요. 제가 이제 ND 필터를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성능이 평준화되다 보니까 어느 걸 써도 큰 영향을 안 주는데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이제 저한테 메리트가 있어야죠. 아니면 편리성이 있다든지. 그래서 지금 저는 HNI의 레버링에다가 자석 필터를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ND 필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작품 활동을 했었는데 한 번도 이 HNI 필터를 사용하면서 불만족했다든가 아니면 품질이 나쁘다든가 뭐 이런 걸 겪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고요. 예전에 사용했던 이제 뭐 리필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후배들한테 준다든지 아니면은 판매하고 지금은 HNI 필터를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센서를 뭐 개발하고 뭐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달리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카메라를 만든다면은 만들 수 있을까 뭐 예.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동료들끼리 출사를 가면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이제 요즘 카메라 장비가 바디, 특히 렌즈, 뭐 렌즈가 비싼 건 어쩔 수 없지만 바디가 굉장히 비싸다. 근데 비싼 이유가
거기에 사진과 영상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기술도 들어가고 뭐 그러니까 비싸지겠지만, 만약에 제가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제가 보고 만든다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로 풀프레임 바디에서 1억 화소짜리 그 고화소 바디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노이즈라든지 뭐 여러 가지 퀄리티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이제 공정적으로 아니면 프로세서적으로 개선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다 커버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다 감안한 그리고 고화소 바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모든 우리 카메라 3사 전부 다가 빗 레이시 14빗을 쓰고 있어요. 14빗을 쓰고 있는데 로 파일일 경우에. 근데 그거를 좀 올려서 16빗으로 쓰면 어떨까. 그 2빗이 올라가는 건데 사진의 퀄리티는 그 개조는 64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파일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16빗 로 파일을 제공하는 카메라. 또 하나는 사진과 저는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이니까 사진과 영상을 분리해서 사진 전용 바디, 영상은 뭐 영상 전용 바디가 되겠죠. 사진 전용 바디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찍지 않기 때문에 사진에만 전념해서 사진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집어넣고 더욱 좋은 퀄리티의 좋은 작품을 담을 수 있는 바디를 만들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가격도 좀 저렴해지고 경량하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영상 부분이 빠진 부분에 사진에서만 쓸 수 있는 테크닉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레오포토에서 타이거서 전용 네. 삼각대를 제작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삼각대를 만들게 된 계기와 그 삼각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메이커들 삼각대를 많이 사용해 봤는데 8년 전에 이제 레오포트를 접하게 되면서 사용하게 되었고, 그런데 레오포트의 이제 그 라인업을 쭉 보다 보니까 엑스트라 롱 버전, 긴 2m 이상 되는 긴 삼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긴 버전을 하나 설계를 해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줬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이제 레오포트에서 한 달 만에 그 시제품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용해 봤는데, 왜 이제 롱 버전이 필요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풍경 사진을 찍다 보면 지형이나 또 여러 가지 형태나 아니면 또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화각, 원하는 구도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높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낮은 거는 모든 삼각대가 다 되니까 관계없죠. 근데 높아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높은 걸 써야 되니까, 이렇게 경사지가 급한 데서 쓴다라고 하면 다리가 암만 길어도 쪼그리고 앉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롱 삼각대를 이제 설계해 달라고 그랬고요. 괜찮게 퀄리티가 좋게 나와서 지금은 양산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 삼각대가 바로 이겁니다. 삼각대 길이가 길다 보니까 한 단이, 이게 이제 4단짜리니까 한 단의 길이가 길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제 좀 굵은 거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아주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삼각대 높이가 한 210m, 210cm, 그 다음에 기어헤드를 사용하니까 10cm 올라가고 바디를 올리면 또 10cm 올라가죠. 그럼 230 정도 되거든요, 높이가. 그러면 이제 부수적으로 사다리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는 덤입니다. 그래서 제 차에는 항상 이제 사다리가 있고요. 뭐 한 80cm에서 한 1m 정도 되는 사다리 하나 같이 갖고 다니면서 이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작가들은 뭐 해외도 참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 국내 사진을 고집하는 이유는 뭐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해외에 소개하고 한국의 풍경 작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잘 보지 않았던 것, 아니면 새로운 것, 아니면 독특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외 사진을 찍게 되면 제가, 물론 이제 그것도 독특하고 새로운 것이 있긴 했죠. 근데 저보다 해외에 있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찍겠죠. 저는 어쩌다 한 번씩 나가서 찍는 거고, 우리 국내에 있는 한국 분들에게는 그 해외 사진이 독특한 거고 신비롭고 와 좋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한국의 세랑지 사진 뭐 그다음에 뭐 이만희 사진 뭐 이렇게 풍경 사진을 찍어서 해외에 보여주면 그 친구들은 우리 사진에 더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이제 한국의 미를 담아서 외국에 소개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해외 사진을 잘 안 찍는 거고요. 저도 해외 사진 이제 기회가 되면 가서 찍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사진을 좀 더 찍어서 더 많이 좀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국내 사진을 찍고요. 대신 이제 그 국내 사진을 제가 찍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더 재밌게,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이제 그 표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좋게 표현하려고. 네. 국내에서 갔던 투사주 중에서 정말 여기 기억에 남는다. 기억에 아. 남는 그 순간. 개인적으로 그런 순간은 제가 한 3, 4년 정도를 기다리는데 그 순간이 안 와서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담았던 순간이 하나 있는 게 이제 저 간막산에 이제 출렁다리를 겨울 눈 쌓인 출렁다리를 찍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건 한 3, 4년 기다렸는데 눈이 안 와서 아니면은 그 시기가 안 맞아서 이제 못 찍었던 건데 그거가 이제 제일 오랜 동안 기다렸다가 찍은 거라서 좀 기억이 좀 남고요. 이게 기억이 남는다 그러면 좀 뭐 그런 거 그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래 생태공원 거기가 되게 좋아요. 그 가깝고 접근성도 좋고 저희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특별히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아주 다양한 그 이제 풍경을 보여주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외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네덜란드가 아닌 한국에 이제 그 풍차가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구매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소래 생태공원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제일 많이 판매됐던 작품은 세량지 파노라마 작품인데, 세량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외국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멋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세량지 사진은 작품 하나로 한 1000번 정도를 팔았던 것 같아요. 1000번 좀 넘게. 그 세량지도 굉장히 그 판매 양으로 본다 그러면 세량지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 풍경을 보여주는 곳으로서는 소래 생태공원을 저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랜 동안 기다렸다가 원하는 작품을 찍었던 곳은 간막산 출렁다리 설경입니다. 촬영 장소에 진상도 어떻게 많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전에는 진짜 이런 분도 있나 할 정도로 좀 매너도 없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고 뭐 그랬던 적이 많아요. 근데 요즘 최근엔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이제 한 10년 전쯤에 방태산 이당폭포를 찍으러 갔는데 연로하신 이제 약 한 뭐 70대 초반 그 정도 되는 두 부부, 이제 부부가 바위 위에 이렇게 징검다리 앉으셔서 정황에 앉으셔서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오래 일찍 오셔서 이제 자리를 잡으셨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늦게 가서 자리를 못 잡았었는데 할머니가 사진을 막 찍으시다가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못 찍고 있으니까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저 양반 여기서 찍으라고.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왜 자리를 비켜주냐고 막 꾸지람하시는 그런 경우도 이제 들어본 적이 있고요. 요즘도 이제 은하수를 찍으러 가면 이제 왜 불빛 비추냐 해가지고 뭐 큰 소리 내고 싸우고 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촬영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아요. 매너도 좀 많이 지키는 것도 같고 특히 요즘 제가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버릇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꾸로 사진 현장에 가서 요즘 젊은 친구들 그 20대 30대 이 젊은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너무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사진 찍으러 가서 그 뭐 자리가 이제 현장이 비좁거나 뭐 아니면 좋은 자리가 뭐 삼각대를 한 5대 정도 놓을 수 있는 자리다 그럼 미리 도착해서 삼각대를 딱 놓는데 삼각대를 다리 끝과 끝이 닿게 이렇게 놓고 그 사이가 좀 비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이로 좀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다 보니까 한 5대를 놓을 수 있는 자리에 삼각대 3대밖에 못 놓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옛날에. 근데 비켜주지도 않고. 그 최근에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일찍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어떻게 놓냐면 삼각대를 이렇게 겹쳐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좁은 자리에 예전에는 3대밖에 못 놨는데 6대까지 놓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벌써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점점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촬영 환경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정말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더 열심히 사진을 좋은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KPP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사진,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싶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KPP 직원들,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만나더라도 반갑게 인사하고 좋은 작품들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